네, 안녕하세요. 11pm의 라떼입니다. 새롭게 돌아오게 된 라떼스에도 오늘의 주제는 불행에 관하여입니다. 이 주제는 크림씨가 선정을 해주셨어요. 불행이란 게 뭐 행복과 동시에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과거만 해도 제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불행한 일에 대한 불만과 짜증을 토로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왜 그런 일이 내가 생겼을까라고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게는 이제 큰 변화이자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물론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을 뭐 문지방에 찧었을 때 짜증나 말하면서 막 문지방 왜 여기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딘가 원망 또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졸업을 했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언덕이 되게 높아요. 이제 경사가 급한 건 아니지만 이제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정도? 비가 오는 날에나 눈이 오는 날에는 이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은 이제 크게는 뭐 골절 이런 것까지 가는 거고. 어느 날은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언덕을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비가 경사를 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곡물처럼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가잖아요. 그죠? 물이. 이제 언덕을 다 오르고 나서 신발을 확인했는데 신발은 물론이고 양말까지 모두 다 쫄딱 젖은 거예요. 무슨 바닷물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이제 그 날이 하필이면 또 2교시부터 9교시까지 들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수업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근데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또 수족냉증까지 있는 사람인데 비가 오니까 날씨는 또 춥지, 발은 또 축축하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수업을 쭉 다 들었어요. 9교시까지. 정말 최악의 하루였죠. 비가 오는 날씨부터 시작해서 언덕이 있는 학교, 수업을 일찍 안 끝내주는 교수님 모두 다 제 원망의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겪은 불행 중 하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쓰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뭐 카페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어느 곳에서 이제 자리를 뜰 때에 약간의 강박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살펴보거든요. 제가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졸아서 뭐 두고 왔다거나 아니면 뭐 택시에 빠뜨렸다거나 하면은 사실 이제 덜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주머니에 이제 핸드폰을 넣고 라떼 씨랑 이제 집 앞 길을 한 3분 정도 걸은 게 다였어요. 이제 그 사이에 그 3분 안에 누가 바닥에 떨어진 제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간 거죠. 분명 근데 이제 핸드폰을 떨어뜨렸으면 바닥에 이제 떨어지는 소리라도 났을 텐데 전혀 라떼 씨랑 저도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쵸? 그죠? 소리가 아예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집에 두고 왔나 보다 하고 이제 바로 발길을 돌려서 집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어머니 폰으로 이제 전화를 걸으니까 전원이 이제 꺼져 있다는 그 연결음이 계속 들리고 집에는 안 보이고 하니까 확신을 한 거죠.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구나 하고. 지금은 결국 쓰던 핸드폰은 찾지 못하고 새 핸드폰을 사용 중이지만 핸드폰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일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깨달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졌죠.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든 조물주, 그러니까 신 또는 이제 핸드폰을 주워간 사람 등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 핸드폰을 산 다음에는 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일을 지워나갔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을 이해한다거나 용서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역시 이제 가벼운 불행이든 무거운 불행이든 제 기분을 망치는 어떤 일을 겪으면 사람이란 게 불만이랑 짜증이 저절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제가 맘 편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불행한 일을 겪고도 초연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멘탈이 이제 부서져 내리는데. 하지만 이제 불행이 주는 그늘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인 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누구도 본인이 겪은 불행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불행의 원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불행으로서 겪는 변화는 오롯이 당신의 몫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흔한 관점은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인 자기 삶의 교훈을 뽑아낸다는 태도는 조금 이제 일반 대중에게는 많이 안 알려진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쵸, 그냥 재수없는 건데 진지하게 뭐 하러 그런 데서 의미를 찾냐, 빨리 그냥 털고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식이 이런 불행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불행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불행은 저희가 쉽게 말하는 실수죠.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태나 태만한 태도로 인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에 관련돼서는 그냥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잖아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필연적인 불행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이라고 부르는 불행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비가 갑자기 와장창 내려가지고 자기가 흠뻑 젖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이런 건 자기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기가 그쵸? 뭐 신이 아닌 이상이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하겠어요. 그런 필연적인 불행, 물론 이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행은 그 불행을 자극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얻어내려는 태도가 조금 더 이상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일상에서는 필연적인 불행을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림 씨의 의견이 뭔가 낯설기도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누군가가 저한테 보내는 암호라고 생각을 해요. 불행이란 포장으로 봉해져서 저한테 보내준 거니까 그걸 뜯어서 그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림 씨의 의견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왜냐면 불행이라는 주제 자체도 이제 크림 씨가 선정을 한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입장을 겪기는 했지만 크림 씨의 의견에 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크림 씨의 의견 위주로 라디오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11pm 라떼 새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사연이 아니라 저희 둘이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남겨놓은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번호도 괜찮죠? 번호로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pm 사연 라디오 라떼셋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11pm 라떼셋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